여러분 손에 쥔 휴대폰, 책상 위에 컴퓨터,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이 안에는 예외 없이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름도 생소한 가스 하나 때문에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가스의 가격은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232%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가스를 만들던 일본 회사들이 아예 생산을 끊어버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위기의 반대편을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문을 닫으면 그 옆에서 새로 열리는 문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 소재 대란 속에서 정작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조용한 수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은 반도체이고 그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면 거대한 시계 전체가 멈추듯이 이 작은 가스 하나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엔진을 멈춰 세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흘려보낼 뉴스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먼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물질의 이름은 육불화텅스텐입니다. 영어로는 WF6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도체 안에는 전기가 흐르는 아주 가느다란 금속길이 깔려 있습니다. 도시로 치면 좁은 골목골목까지 이어진 작은 길 같은 거죠. 이 가느다란 금속 배선을 만들 때 바로 이 육불화텅스텐 가스가 쓰입니다. 특히 요즘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그 메모리 HBM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 이 가스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때문에 이 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이 가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지만 정작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와 재료는 여전히 일본이나 중국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솜씨는 세계 최고인데 그 바탕이 되는 재료의 상당수는 남의 곳간에서 꺼내와야 하는 구조인 거죠.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곳간 주인이 문을 잠가버리는 순간 우리 공장 전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이번 육불화텅스텐 사태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건드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필 지금이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매달리면서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고성능 반도체, 특히 HBM이라는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고요. 그런데 하필 그 귀한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의 공급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핵심 재료가 막히는 가장 예민한 시점에 이 사태가 터진 셈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반도체 회사들에게 이 작은 가스 한 통은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돈이 있어도 못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가진 쪽의 힘이 세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가스를 우리가 그동안 상당 부분 일본에서 사다 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회사 두 곳이 다음 달 1일부터 생산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을 접는다는 겁니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책임지던 곳입니다. 그 큰 공급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일본에서 이 가스를 받아 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네에 큰 마트가 4곳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머지 3곳으로 몰리면 남은 마트의 물건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딱 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가장 큰 공급처 한 곳이 사라지니 남아있는 다른 공급처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이 붙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공급처 중에 바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갑자기 떼돈을 번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큰 공급처에 가려 조용히 있던 회사들이 갑자기 무대 한가운데로 불려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판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에 가장 크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흐름이 뒤집히는 순간을 늘 눈여겨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하느냐는 질문이 슬슬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큰 그림과 근거를 충분히 깔아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모른 채 종목 이름만 아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멀쩡하던 일본 회사가 갑자기 사업을 접을까요? 이유는 그 위에 있습니다. 이 가스를 만들려면
텅스텐이라는 원료가 필요한데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을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그 텅스텐의 수출을 틀어막은 겁니다. 원료를 못 구하게 된 일본 회사들은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원료라는 수도꼭지를 잠그자 일본이라는 큰 공장이 멈춰선 셈입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해석만이 아닙니다. 실제 기사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더구루 6월 15일 자입니다. 제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6불화 텅스텐, 일본 업체 2곳 생산 연구 중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급 위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칸토덴카, 센트럴글래스, 글로벌 공급량 25% 차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죠. 일본의 두 회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생산을 영구 중단한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에까지 공식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대만,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동시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영구 중단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뜻이죠. 이건 한번 끊긴 공급이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새로운 공급처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급하게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발등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다고 해도 그 회사 물건이 우리 공장에 맞는지 다시 검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고 검증을 미리 통과해둔 회사일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준비된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 6월 17일 자입니다. 제목은 중국, 히토류 등 공급망 무기화, 미국 넘어 한국도 타격. 이 기사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그 뿌리를 짚어줍니다. 한 전문가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부품과 소재의 공급망을 마치 무기처럼 쓰고 있고 그 칼끝이 미국을 넘어 이제 한국까지 겨누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텅스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토류, 갈륨 같은 핵심 원료들을 중국이 차례차례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정책의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이번 6불화 텅스텐 사태는 어쩌다 한 번 터진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흐름의 신호탄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비슷한 위기를 계속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텅스텐, 내일은 또 다른 원료, 이런 식으로 핵심 재료가 하나씩 인질처럼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국산화라는 거대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읽습니다. 왜 중국이 이런 카드를 꺼내드는지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오랜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막자 중국은 자신들이 꽉 쥐고 있는 원료라는 카드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싸움의 불똥이 사이에 낀 우리나라에까지 튄다는 점입니다. 두 거인이 부딪힐 때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산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위기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더 떠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라도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전자신문 6월 11일 자입니다. 제목은 에너지연, 반도체 결함 억제하는 고순도 ND3 국산화, 해외 시장 진출도 노린다. 앞에 두 기사가 위기였다면 이 기사는 희망입니다. 우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그동안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던 또 다른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위기에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국내 공급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까지 노린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기사를 한 줄로 꿰어보면 이렇습니다. 위기가 터졌고 그 원인은 구조적이며 해법은 결국 국산화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진짜 핵심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큰일 났네. 맞습니다. 당장은 이 거인들에게 부담입니다. 소재값이 오르면 그만큼 원가도 오르니까요. 그런데 위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그 옆 어딘가에서 다른 문이 열립니다. 소재값이 오른다는 건 그 소재를 파는 쪽에게는 오히려 더 없는 기회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거대한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가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수돗물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특수가스가 바로 이 도시에 흐르는 수돗물 같은 존재입니다. 양으로 보면 아주 적지만 이게 끊기면 도시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도시에 물을 대주던 가장 큰 상수원이 일본이었습니다. 그 상수원이 다음 달부터 문을 닫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시는 어디서 물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에 자기만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평소에는 거대한 상수원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상수원이 끊기는 순간 이 우물들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진짜 수혜의 무게가 바로 이 국산 우물을 가진 회사들에 실린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의 가치는 평소와 위기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가 충분히 올 때는 작은 우물 하나쯤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지만 큰 강이 마르고 가뭄이 들면 그 작은 우물 하나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가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우물들을 지금부터 미리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만 우물이라고 다 같은 우물은 아닙니다. 물이 깨끗한지, 양은 충분한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지 우물마다 그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국산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다 좋다고 볼 게 아니라 그 우물의 깊이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가격 결정권입니다. 물건이 귀해지면 칼자루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쥡니다. 실제로 국내 소재 업체들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고객사들에게 올해 계약 가격을 70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양을 팔아도 받는 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가스의 국제 가격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232% 넘게 뛴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을 올려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파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이 깔린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 이익이 곧바로 그리고 무한정 회사 몫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료값이 같이 오르면 남는 게 줄어들 수도 있고 큰 고객사와의 협상에서 밀리면 인상폭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상분이 회사의 이익으로 얼마나 남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칼자루의 방향이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에게 넘어간 상황은 단순히 한 해 장사가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한번 반짝하는 호재가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못 바꾼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소재는 마트에서 휴지 브랜드 바꾸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소재를 공장에 적용하려면 이게 정말 안전한지, 불량은 안 나는지 아주 오랜 기간 깐깐하게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급사로 자리를 잡으면 어지간해서는 그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래 거래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일본이라는 큰 빈자리가 갑자기 생긴 상황은 국산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다시 없는 기회인 셈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믿고 쓰던 재료 납품처가 있는데 어느 날 그곳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재료를 받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식당의 맛과 위생 기준을 통과한 곳이라야 하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미리 검증을 받아둔 믿을 만한 새 납품처가 있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반도체 소재도 똑같습니다. 미리 인증을 받아둔 국산 회사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게다가 한번 납품처로 자리를 잡으면 그 관계는 한두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한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같은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빈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주문이 아니라 긴 인연을 얻는 일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게 한 번 터지고 마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두 번째 기사에서 보셨죠? 중국은 텅스텐뿐 아니라 히토류, 갈륨까지 핵심 원료를 차례차례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남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국산화의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육브라 텅스텐 사태는 그 큰 흐름의 한 장면일 뿐이고 국산화라는 큰 방향은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국산화 회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진짜를 어떻게 가려내느냐는 거죠. 제가 이런 회사를 살펴볼 때 꼭 확인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비슷한 뉴스를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 말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갖췄느냐입니다. 실험실에서 조금 만들어보는 것과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그 물량을 실제로 댈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라야 진짜 수혜를 봅니다. 둘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 고객사의 깐깐한 품질 인증을. 셋째, 한 가지 소재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소재를 함께 다루는 회사냐입니다.
이번엔 육브라텅스텐이 문제였지만 다음엔 또 다른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쥔 회사가 더 단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회사라면 저는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큰 그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갑자기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뼈저린 교훈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핵심 소재를 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 뒤로 소재와 부품, 장비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이른바 소부장 국산화가 국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미 깔려있던 국산화라는 큰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반복될수록 국산화의 명분과 지원은 더 강해집니다. 물론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듭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한 번 크게 데인 나라는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움직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국산 우물을 가진 회사가 도대체 어디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목의 이름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종목을 콕 집어 말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지키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종목의 이름과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까지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무료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297-5311로 소재,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채널을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흐름에는 분명한 함정도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위기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소재 가격이 오르면 국산 업체에는 좋지만 그 비싼 소재를 사다 써야 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인들에게는 오히려 원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 소재 회사 몇 곳이 좋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냥 웃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장은 늘 이렇게 한쪽이 웃으면 다른 한쪽이 우는 복잡한 저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분명히 매력적인 흐름이지만 소재 대란이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진짜로 그 빈자리를 차지할 실력과 생산 능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 기대를 이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대박 로또 종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기 테마는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기 쉽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게 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일수록 더 차분하게 봐야 길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흐름은 빠르게 읽되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한 가지 오해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소재나 부품 같은 건 그냥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라 큰 돈이 되겠냐고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 핵심 소재 하나가 빠지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요리로 치면 소금 같은 겁니다. 양은 한 꼬집에 불과하지만 그게 없으면 요리 전체를 망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거의 독점하던 곳이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소금을 만들 줄 아는 몇 안 되는 회사의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백 가지의 소재와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값이 좀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값을 치릅니다. 공장을 단 하루만 세워도 손실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소재를 안정적으로 댈 수 있는 회사가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치면 시장은 그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회사를 평소보다 훨씬 후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존재의 값어치는 더 높이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기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물론 그 시선에는 항상 냉정한 검증이 함께 따라야 하고요. 두려움과 기회,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큰 흐름이야말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큰 공급원이 끊겼을 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이 한 가지 구조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비슷한 뉴스를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목 하나를 찍어드리는 것보다 이런 구조를 보는 눈을 함께 키우는 게 훨씬 오래가는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남보다 조금 먼저, 조금 더 정확히 읽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반도체 소재 이야기도 그 읽기 연습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이 반도체 핵심 가스인 육불화텅스텐 생산을 영구 중단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인들이 공급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뿌리에는 중국의 원료 무기화가 있고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해답은 결국 국산화로 모입니다. 모두가 거인들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울 국산 소재 회사들, 즉 우리 안에 우물을 가진 곳들을 더 눈여겨봅니다. 위기는 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공급이 끊긴 두려움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두려움만 보는 사람과 기회까지 함께 보는 사람의 뒤는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양쪽을 모두 보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산화, 대박로또, 수혜주의 종목 이름과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까지 한 장으로 정리한 무료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297-5311로 소재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여러분의 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반도체 소재 대란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국산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분야가 떠오르는지를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